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손상대 직언직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엔 비가 왔습니다만은 오후에 날씨가 개었으니까 아마 이 시간 전국의 아스팔트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투쟁 전선에 나선 분들이 많을 텐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여의도 바닥에서 검수완박을 외치고 각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녹화방송을 보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문재인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의 이 궤변, 망발을 좀 회초리를 들고 후에 뱅이겠습니다. 어제 노영민이가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대선에서 0.7% 승리한 정부인데 마치 100% 승리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공천을 받은 노영민이가 이날 겨울 불교 방송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정권 교체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대립이 심해지며 전국이 경쟁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앵커의 질문에 노영민이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노영민은 또 국가의 영속성이 있듯이 정부라는 것은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성이 있다면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부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더라건대 이 발언은 국민의힘 측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차별화의 속도를 내는 것을 염두에 둔 비판성 발언으로 보입니다. 참나 이런 식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전에는 화가 막 치밀어 올라왔는데 요즘은 불쌍하고 차가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까? 제가 노영민이 이 사람 이거 어떤 이력을 가지고 이번 지자체장 선거에 나왔는지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노영민 이자가 내뱉는 그 망발에 궤변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이걸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기에 오늘은 여전히 영원히 출장 가서 돌아오지 않는 노영민의 망발이자 궤변 같은 말씀을 좀 까드릴까 합니다. 이거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누가 말 잘못하면 그걸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충청인들은 이 성격이 좋아서 거짓말을 쏙 이렇게 안 그리요 이러면 그냥 쏘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잘못됐고 어떤 말이 영혼 없는 말이고 어떤 말이 망발이고 어떤 말이 개변인지 이걸 여러분들 좀 알려드릴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함부로 이런 얘기 막 하는 거 인지는 지적질을 해야 됩니다. 먼저 노영민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대선에서 0.7% 승리한 정부인데 마치 100% 승리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이런 자가 어떻게 청와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을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기사 제 눈에는 이런 모양들이 한심하게 보이지만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문재인 눈에는 노영민이가 아주 유능하고 부려먹기 좋은 참모로 보였으니까 비서실장으로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좌파들 비판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을 할 때 좌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머리는 탁월한데 본머리가 개판이야. 그래서 항상 실패를 합니다. 1분 아니 이 10초만 고민을 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제대로 된 말인지 아니면 막말인지 궤변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좌파들은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영혼이 출장 가고 없는 상식 이하의 궤변이나 막말을 마구잡이로 막 내지른다는 겁니다. 누구누구 이름 낼 것 없어요. 유모씨, 김모씨, 강모씨 막 천지야. 이 신기한 것은 이런 망발의 주인공들이 좌파에 많이 기생하고 있고 그 병적 수용들이 말기적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영민이가 말한, 방금 들려드렸잖아요. 0.7% 승리한 정부인데 마치 100% 승리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말. 이게 말입니까? 시어 빠짐 탁 걸립니까? 아니면 깽가리 깨지는 소리입니까? 아니, 승부를 가르는데 몇 프로로 이겨야 승리라는 이런 공식, 이거 어디 새로 생겼습니까? 아이고, 잠자던 아인슈타인과 에디슨이 웃다가 배꼽이 빠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0.7%로 승리를 하나, 50% 차이로 승리를 하나, 79%로 승리를 하나, 99% 차이로 승리를 하나, 결과는 승리 아닙니까? 승리는 100% 승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왜 갑니까? 노영민이 말대로라면 윤석열 당선자가 선관위에서 0.7%만 승리를 인정하는 이런 당선증을 받았다는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선거라는 이 성패에서는 0.7%건 0.1%건 0.00001%건 99%건 다 같은 승리 아닙니까? 이겼느냐 졌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요. 몇 프로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선관위가 승리의 당선증을 윤석열 당선에 준 거 아닙니까? 성패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비서실장까지 했으니까 결국 정권을 빼앗긴 게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지. 아무래도 제가 이 노영민이 수준에 맞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 결승전이 한국과 중국이 경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 결승전에서 한국과 중국하고 둘이 붙었어요. 이 경기에서 한국이 100골을 못 넣고 한 골을 넣고 경기가 끝나서 이겼습니다. 그럼 이거를 노영민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됩니까? 한 골을 넣고 승리를 하나, 100골을 넣고 승리를 하나, 승리를 한 것은 맞잖아요. 그럼 승리지 무슨 개소리야. 그런데 노영민이 수준은 한 골 넣고 승리해놓고 100% 승리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망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영민 보시라고.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는 문재인이는 그럼 몇 프로를 얻어서 당선됐다고 생각하시오? 고작 41%밖에 안 된다고. 이번 상고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의 41%보다 더 많은 48.56%의 득표를 했다고. 이 사람아, 꼴랑 41%밖에 못 받은 문재인도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잘나가던 이 나라를 한순간에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문재인보다 무려 7.5% 이상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비난해서 썩었나 이 말이요. 응?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비서실장까지 지낸 사람이 여름 같은 이 봄날의 귀신 씨나라 까먹는 개변을 늘어놓으면 어쩌란 말이오. 노영민이처럼 이런 기발한 셈법,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들이 기정초풍할 이런 발상의 주인공 노영민이가 이번에 지자체 선거에 나왔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 동네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습니다. 아유 그 동네 잘 되겠네. 충청북도인가? 진짜 이게 진짜 코미디도 아니고 유랑극단 약장사도 아니고 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노영민에게 한 가지를 들려드릴 테니 잘 아시기 바랍니다. 공부 좀 해. 무슨 말을 할 때는 당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김대중이는 1.53% 차이로 승리를 했고 노무현이는 2.33%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파에서 노영민이처럼 뭐 몇 프로 차이로 뭐 했다니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었냐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둘 다 북한 퍼주기에 100% 이상의 능력을 발휘했지만 우리들은 당신들처럼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노영민이처럼. 노영민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반성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똑바로 보이지. 당신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 10월 15일 선거에서 윤보선이 보다가 0.97% 많은 표를 받고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표로 따지면 윤보선은 박정희 후보에게 15만 표
그 차이로 패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야권 어느 누구도 0.9% 차이로 승리한 정부라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후보는 0.9% 차이로 승리했지만 100%에 승리한 그 자신감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후 4년 동안 대한민국 조국 근대의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0.9% 차이의 대통령이 100% 이상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하는 노영민 같은 당신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노영민 씨 보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중에 박정희 대통령보다 국가 운영 잘한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잖아.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정희 대통령이 땀 흘려 일궈놓은 경제대국의 등골을 쪽쪽쪽 빼서 북한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영민이는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노영민이 말하는 그 국민은 누구냐 이거야. 문바들입니까? 대깨문들입니까? 아니면 정신나간 정신병자들입니까? 아니면 북조선 에미나이들입니까? 노영민이는 제발 앞으로도 뭐 국민 이런 단어를 쓸 텐데 다른 사람 몰라도 노영민이가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떤 국민인지를 그걸 밝히기 바랍니다. 극히 정상적이고 우리들처럼 이 선량한 우파 국민들은 당신들, 특히 노영민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라를 개판으로 운영하는 문재인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아스팔트로 나섰던 국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입에 담기도 거북한 살인죄라는 망발을 한 주인공이 아니냐고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광복절 집회를 재인산성 사건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당신이 뭐라 했습니까? 노영민이가 집회 주동자는 도둑놈이 아니라 다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야당이 막 반발을 하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집회 주최자들은 국민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귀신이요? 그래서 제가 노영민 당신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을 향해 살인자라 부르는 당신의 눈에 갈리부실로 하루에 5, 60만 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그런 문재인은 무엇으로 보이는 겁니까? 지난 2020년 8.15 집회 때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박대출 의원에서 다 밝혀졌고 당신은 일일 확진자 수가 채 200명도 안 될 때였습니다. 이런데도 살인자라고 한 사람이 최근에 일일 확진자 5, 60만 명이 쏟아질 때 노영민 당신은 어디를 갔다 온 겁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어? 문재인 뭐냐고 당신은 얘기를 해봐. 밝혀보라고 누가 진짜 살인자인지. 충청도 사람들 정신이 자시합니다. 노영민 입에서 어떤 망발이 나올지 눈 똑바로 뜨고 숨도 쉴 때마다 요거 거짓말인지 사기인지 요거 다 알아보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쏘가요, 쏘가. 이런 엄중한 사람들 때문에 충청도민들이 욕먹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노영민에는 국가의 영속성이 있듯이 정부라는 것은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성이 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부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돌겠어. 아니 노영민의 입에서 국가의 영속성, 일관성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겁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부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보시오, 이 옆으로 기어가던 영덕 울진대게가 깜짝 놀라서 앞으로 막 기가겠다 이 양반아. 영속성이나 일관성이나 바뀌지 말라는 거, 이 모든 것을 보란듯이 뒤집어 엎은 것이 당신이 모시고 있던 바로 문재인이라고.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외교, 안보, 국방, 한미동맹 이럴까지 역대 정권이 잘 일궈놓은 걸 모든 걸 다 바꿔버리고 뒤집은 게 당신하고 문재인이라고. 이 사람아 에휴.
마지막으로 노영민은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검찰총장 후보 면접할 때 윤석열은 가슴속에 배신의 칼을 숨기고 문재인 대통령을 속였고 국민을 속였다는 말을 했습니다. 노영민은 또 임명 제청됐던 2019년 검찰총장 면접 당시엔 윤석열 후보가 4명의 후보 중에서 공수처의 필요성 등 검찰개혁에 가장 강력하게 찬성했는데 총장이 된 후부터 태도가 바뀌었다면서 그때 거짓말을 했다.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영민이 보시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면접이나 공찰청장 됐을 때 공수처의 필요성이나 검찰개혁은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민주당이 말하는 그거하고는 100발 다르다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공수처 필요성이나 검찰개혁은 검수완박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당신들하고는 다고 이 양반들아. 그래서 다시 노영민에 묻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속인 사람은 윤석열이가 아니라 문재인이 아닌 문재인. 대북평화쇼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를 폭삭 속인 문재인발 검찰개혁 이른바 검수완박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까? 노영민 씨, 도지사가 되기 전에 가슴속에 이 다리를 털고 있는 비양심부터 털어내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국민들이 당신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저를 찾아오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